또 와서 죄송합니다. 네, 인사드리러 왔고요.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2번 국회의원 후보 김윤태입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일도 하시고 이렇게 그 의료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대학에서 사회학하고 사회복지학을 아주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있었고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에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했고 주로 의료나 복지, 사회보장 이런 쪽 정책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뭐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나 사회복지가 좀 잘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호 쪽이나 우리 정무 시험도 공부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사회 서비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부산에 전 월명동 지금 사는데 고향이고 여기서 고등학교 다녔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도 계셔서 부산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것도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일자리도 없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잘 떠나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새만금도 이제 뺏겼다고 그러고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심근경색이셨는데 우리 심혈관 응급센터 의료원에 가셨는데 그 담당 직원이 없는 거예요. 응급실도 부족하지만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원래 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충원이 안 된 거예요. 좋은 의사를 모셔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원광대병원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우리 군산이 인구가 30만이 되는데 아직 공공의료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구나. 특히 농촌지역 같은 정말 산부인과 병원도 별로 없고 그런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키우게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어린이집도 지금 보육대란이 나서 선생님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정치는 관심 없어. 내 선거는 뭐 누가 돼도 그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인들 잘못된 사람도 많고 욕도 먹지만 여러분 군산에 또는 우리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 잘 판단하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법이라든지 예산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 고대 학생회장 했고 뭐 민주화운동 참여해서도 뭐 투옥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좀 돕고 우리 사회 약자들 편에 서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산 제가 한다면 정말 큰 영광이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지만 제가 배운 그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나 또 민주당이나 우리 국회에서 쌓아온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우리 군산도 발전하고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행복한 사회를 물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뜻깊은 좋은 교육 시간 가지고 시험도 꼭 다 합격하시고요.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일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군산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군산을 위해서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또 공부하셔야 하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실 거예요? 저는 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길게 하면 나가라고 그럴까 봐 제가 짧게 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저는 대학에 있었고 주로 뭐 경제나 복지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일들 그런 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소외되고 그런 약자들, 서민들 편에 서서 복지를 늘리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들, 여기 노인은 훨씬 안 계시지만 기초노령연금도 저는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3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사회보험도 혜택을 못 받는 국민연금도 가입 못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정부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더 지원을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 제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한 예산이 지금 고갈 상태입니다. 새로 법을 만들어서 건강보험 제도 지원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 국회의원입니다. 간혹 신문에서 보면 제가 남 비방하는 거 좀 싫어합니다만 예산 1조 원 따왔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 아이들이나 우리들 생활에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 되려면 복지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잘 되고 또 일자리 만들면 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또 복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제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하고 복지가 선순환 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이유를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경제 분야, 복지 분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런 법도 만들고 예산을 짜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은 그것도 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인데 저도 대학했지만 여기 자녀분들 대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학생들 취직률이 50%도 안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해에 뭐 800만 원, 1000만 원, 뭐 국립대도 상당히 비싼데 그리고 취직해봤자 사실은 거의 다 기간제, 계약직 거의 절반가까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사실은 좀 바꿔야 된다 보고 정규직을 많이 뽑는 회사에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 많이 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고 이래서 이 전기도 이게 10,000원이면 삼성이나 재벌 대기업에서는 이거 한 5,000원만 내고 쓸 수 있어요. 산업용 전기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내지만 국민이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낸 거로 항만이나 철도 내는 것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재벌들한테 더 힘을 모아줬던 거죠. 그러면 재벌들 대기업이 잘 된 거를 이게 우리에게 좀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런 낙수 효과는 없고 점점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 생기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정규직 일자리 만들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또 하나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쓴다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같은 일을 할 때는 월급 똑같이 줘라. 지금은 같은 일을 해도 회사에 가서 또 환경근로다 도급이다 하면 월급을 크게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여기 조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계약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병원 원장 저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조무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제가 볼 때는 뭐 권익을 위해서 사실 급여 인상을 사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데모하는 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민주사회에 필요하고 특히 최저임금도 좀 올리고 그리고 좀 더 정부에서 광급공사나 계약하는 데는 사실은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한 130불 정도 될 수 있는 생활임금을 해서 급여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 법으로 만들어야 강제가 되는 기업이 하거든요. 어떤 기업도 사장님 중에 많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 원장들만. 그냥 내가 더 주면 다른 데로보다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자기가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법으로 똑같이 하면은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같은 혜택이나 그 부담을 갖는 거니까 제가 볼 때 더 서로 노사 간에 상생이 돼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국회에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가시면은요. 이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보면 싸움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는 정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잖아요. 70이 돼도 이렇게 하는데 그 와서 졸고 쌈만 오고 그런 거 있어서 내가는 그 앉는 사람은 나 월급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반영이 됐어요. 아니 그 문호동 노인들처럼 국회에서 싸우고 회기가 안 열리면 월급 반납해야. 회사에는 끝까지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데 이 늙은이들을 갖다 못 하라는 거요. 졸고 자리도 안 정년제도 작동한 정년을 꼭 지켰어. 그러겠습니다. 네. 부산 공단 쪽으로요 시설이랑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현재 너무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그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들어올 그런 시설들이 혹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사실은 우리 부산 산업단지 주 기업들이 자동차, 뭐 철강, 뭐 화학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도 사실 불황이긴 해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이랑 불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다 불황은 아닙니다.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도 지금 이렇게 불황인데도 상당히 경제가 튼튼하고 좋아요. 거기도 제조업도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 가지 입지 조건, 뭐 여기 기반 시설이라든지 조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법제도 하는 걸 개혁을 해서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죠. 그것도 잘 해야 되고. 당선되시면 좀 둘째는 기업체 좀 많이 여기 안에 우수한 사실은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오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분산에 실업교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이나 또는 우리 대학의 이공계통 학생들을 장학금을 많이 뽑고 그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또 우수한 학생이 바깥으로 나가고 기업은 또 여기서 인원을 채용하기 힘드니까 안 오고 또 투자하기 좀 어려우니까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군산 시장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저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좋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우리 군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방송국에 토론 정책 토론 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서 거기 막 무슨 교수님들 뭐 시민단체 분들 질문한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 더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2번 하셨습니다. 아침하고 근데 오늘 오후하고. 너무 제가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군산이 사실은 예전에 정말 잘 살고 인구도 많고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전주보다도 사실은 좋은 도시였다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청구국제 다니셨는데 군산상고 나오셔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90년대 한 30년 이렇게 쇠퇴했습니다. 인구도 줄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새만금도 뺏기고 또 게다가 또 이것도 참 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원래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신 분이 탈당해서 나갔습니다. 기호 3번이 됐어요. 저는 기호 2번인데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면 여기 정치에 관심 없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8년을 해서 사실은 약자들이 살기 힘들어졌어요. 막 빈부격차도 커지고 금수저, 흑수저 나오는 게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사실 부자들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우리 호남에도 많지만 중산층이나 서민 편에 서는 건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면 강력한 야당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혼자 뭐 제3신당 한다는데 20단속도 안 되는 작은 군소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호남을 좀 둘로 갈라놔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내년 대통령 선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칠 기미는 안 보이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기 탈당한 국회의원분한테 탈당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냐? 서울에서 한 석에 들 것 같냐? 물으니까 한 석도 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히 못하더라고요. 실패했으면 차라리 그 실패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하고 다시 당으로 복당을 하든지 훨씬 어떠냐 그랬는데 우물쭈물 답변 안 하시는데 전 나중에는 다 우리가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탈당한 책임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우리 시민들 영망하고 다르다고 보고 하여튼 기호 1번 민주당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노력해서 하고 또 김윤태가 또 우리 복지나 경제나 이런 살릴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이고 지금 경제가 되게 불안이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규직으로 가네요. 다 힘들거든요. 네. 다 힘든 상황에서 그런 방식을 어떻게 해서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어요. 2년 하면은 자동적으로 같은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 1년 8개월 시간하면 또 바꾸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장이 그래요. 특히 여기 유통 이런 데 지금 여기 롯데마트냐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법으로 규제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일을 비정규직으로 뽑는 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 법을 강화해서 사실은 병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병원에 이제 작은 영세병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인건비를 아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그러면 월급은 똑같이 주고 사회보험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 뭐 그런 특수고용하면서 전혀 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 같이 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법의 그 어쩌면 뭐랄까요 허점을 노리고 사실은 사업주들이 너무 본인들 좀 이익만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한 사람만 하면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전체를 바꿔서 그렇게 바꾸면 저는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어디 자를지 불안한 것보다는 정규직이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이 되는 거죠. 사회적 제도를 잘 만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기업인들도 조금 더 양보하고 조합이나 우리 근로자들도 조금 양보해가지고 저는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 선진국은 한 30%인데 우리가 50%예요. 사실 많긴 해요. 이게 저는 비정규직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민주노총이라 그러긴 한데 사실 그런 나라는 사실은 아주 복지가 발전되고 노조가 센 나라도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걸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혜택을 줘서 그걸 자꾸 유도를 해야 하는 거죠. 청년들도 일자리 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뽑는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강화하고 법은 사실 또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는 분들이 병원도 하고 간호사도 계셔서 우리 저 사촌들이 간호사님 같은 간호사인데 서울도 보면 사실은 대형 병원에 병원 간호사는 노동자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작은 병원들은 주말에 가입하는 분들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이 불안한데 그것이니까 조합을 또 이렇다고 무슨 조합을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작은 병원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 그런 정당 잘 모시고 그런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사실 나중에 뭐 조합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무사 협의라도 만들고 해서 사회복지 협의도 제가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 때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조무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로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폭력적인 갈등을 한다면 국민들 지지는 얻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말 절절한 요구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제가 듣고 저도 중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네. 그분 중에 한 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김관영 의원은 탈당한 거 잘못됐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출마를 하지 말고 우리 당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했더니 답변을 잘 안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애쓰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고 탈당하는 거는 잘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낡은 정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려고 믿고요. 저도 비방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좋은 정책을 내우려 경쟁하고 그분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뭐 들친다면 저는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